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마침내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된 4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건, 시작은 신우 때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문제였어요. 그나마 남편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다면 제가 먼저 남편 손을 놓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남편마저 그 모양인 걸 알았을 땐 더는 안 되겠다 싶었고요. 이제 다 끝난 인연인데 이런 걸 구구절절 말해 뭐하나 싶지만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이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직급은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팀이 다르긴 했어도 일적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어디까지나 그게 전부였지 사실 남편이 이성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직원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금세 퍼지면서 아무튼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또다시 스트레스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제가 꼬리를 치고 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해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더더욱 남편에게 거리를 두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대요. 그리고 결국 그런 남편에게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의 좋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령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것이나 지나가는 말처럼 어디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면 꼭 기억해주는 것.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일에 치여 사는 입장에서 남편의 이런 사소하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습관은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어요. 양가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저희를 새로운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년 만에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픈 기억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은데 집 앞 산책로에 개나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던 시기에 엄마의 본능이었던 건지 왠지 제 몸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었어요. 사실 신호는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남편하고 예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되질 않아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랬으니 임신을 했다는 테스터기의 2줄은 저에겐 정말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당연히 양가에도 알렸고 양가 부모님 모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친정부모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실은 저희 친정부모님도 굉장히 어렵게 저를 가지셨다 들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까지 고려하셨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도 애가 안 생기니 내심 친정부모님은 제가 당신들이 겪었던 마음고생을 그대로 겪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대요.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싶어서 괜히 저희 남편 보기 미안하고 그러셨었다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 양쪽 집안 모두 축제 분위기였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 어버이날쯤 모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당일 어째서인지 늘 약속이 있다 하면 10분이고 15분이고 일찍이 도착하시는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그날따라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영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길 수분.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평소와 다름없는 벨소리인데 왠지 평소랑 달리 받고 싶지 않은 제가 그날 딱 그랬어요. 왜인지 불길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으면 안 될 것만 같았죠. 그리고 역시나 수학이 넘어 누군가가 말하길 저희 친정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모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고 서둘러서 오라면서 말이죠. 저는 처음에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저에게서 한 번에 2분을 뺏어가셨어요. 그렇게 친정부모님을 잃고 저는 유산까지 겪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뱃속의 아이에겐 어떠한 마음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집안에서 폐인처럼 지냈더니 아이도 그렇게 저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린 법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울고 짜고 하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음주운전 차량이나 뱃속에 아이를 잃은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우가 이 이야기를 할 땐 어디서 누구랑 먹었는진 몰라도 술에 진탕 취해 와서는 베베 꼬인 혀로 짓거리긴 했지만 정말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신우한테 미친 X라면서 저한테 당장 사과해라 어째라 해서는 뭐 사과를 받긴 했는데 자긴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실수를 했다니 미안하다. 이딴 식의 사과였고 그래서 이후로는 신우는 인간으로도 안 보였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을 봐서 대충 사과받아주고 넘어갔어요. 한편 사고 이후로 저는 제법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와 작은 건물 하나 그리고 부모님 2분이 언젠가의 귀농을 위해 마련해 두셨던 땅까지. 2분 다 알뜰하신 건 알았고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일 줄은 몰랐기에 솔직히 적잖이 놀랐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저는 고민 끝에 아파트 2채는 두고 건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이 귀농하려고 사두신 땅에 집을 지었죠. 솔직히 누군가의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마음이 허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곳에 혼자서 마음을 달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쉴 공간까지 마련하고 나니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 그러자 저도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사고는 큰 상처고 아픔이지만 그래도 뭐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툭하면 정신 나간 여자 마냥 눈물 쏟고 멍해져 있고 하는 저를 짜증 한 번 안 내고 받아주던 남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나만큼이나 남편도 힘들겠구나 싶은 게 이제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 나를 견디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천에 옮겨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다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저처럼 그리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쑥쑥 늘어나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직장을 관두고 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또 해가 지났을 무렵 저런 걸 누가 데려갈까 싶던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 가면서도 조용히 얌전히 간 건 아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속을 있는 대로 긁고 갔어요. 사실 시댁은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큰 자식들을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줄 만큼 여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해서 자기도 저희 부부처럼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니 급기야는 저더러 아파트 2개 받지 않았냐. 하나는 누가 사냐 자기가 살게 해달라. 공짜로 살겠다는 소리 안 한다. 1억을 내고 살겠다. 뭐별 거지 같은 소리를 어찌나 해대던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건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셨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따금씩 당신도 모르게 저에게 좀 서운한 기색을 내비추셨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티를 낸 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결국 신우 시집 갈 때 저희 부부가 1,000만 원 보태주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또 비록 겉으로만이긴 했어도 적당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심해부가 실직을 했다며 신우가 심해부를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에 좀 끼워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침 제가 직원을 한두 명 더 뽑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신우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보다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시부모님이 그러지 말고 기회를 한 번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시니 제가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자의반타의반으로 심해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심해부가 합류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던 올해 초 2월이었어요. 아버님 생신이라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신우가 또 권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심해부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뭐하러 나서냐며 지도 뭐 힘든 일이 있어 저러는 거 아니겠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대요. 그런데 점점 속도까지 빨라지더니 급기야는 시댁 거실에서 화장실이 엎어지면 코다을거린데 거길 가다가 홀라당 미끄러지질 않나.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런 신우를 보고도 심해부는 낄낄 웃어대기만 할 뿐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이대요.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왜 다른 직원들이 심해부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같이 일하기 열받는 타입이라고 불평을 해댔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까지 일이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걸 보니 그만 자리 정리하고 집에 가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뒷정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신우가 제 손목을 딱 잡더니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뭐가 좋냐고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일단은 들어가서 자라고 했죠. 그런데 신우는 쉽사리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1년 동안 내 남편 개같이 부려먹었으면 이제 가게 하나 차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황당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또다시 오빠가 그랬잖아. 내 남편 언젠가 독립시켜줄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하도 신우가 찡찡거리길래 저도 다 생각이 있을 거다. 일만 잘하면 제 성격에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혼자 아무 소리나 떠들어대는 신우를 뒤로하고 저는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오는 내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본다는 건 느껴졌지만 아는 척도 해주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이튿날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신우는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300도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이제라도 뭐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심해부가 하루에 5시간 일하는데 얼마를 받아갈 줄 알았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월급이 적어서 불만족스러우면 관두라고 했어요. 안 잡을 테니 편히 떠나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재수 없다면서 부모 하나 잘 둬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좋겠답니다. 그리고는 하긴 사람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 찝찝하긴 하네 그러대요. 정말이지 눈앞에만 있었으면 당장에라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결국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에 남편까지 데리고 말이죠. 그리곤 모두를 앉힌 후에 신우가 짓거린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통화 내용을 틀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게 제가 들을 소리냐 울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신우도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이런 소리까지 했겠냐며 애가 말을 못되게 해서 그렇지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라고 그러니 저더러 오해하지 말라대요. 순간 제 어깨를 감싼 어머님의 손길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어머님 딸이라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 와중에 저더러 이해하라 하시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왜 이를 자꾸 키우냐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는 애가 한마디 짓거린 걸 가지고 흘려듣고 넘기면 되지 않냐면서. 그리고 어차피 사업을 더 확장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매장도 새로 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그냥 신우 남편 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간 내가 믿고 산 남자가 결국엔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였나 싶은 게 정말 뭐라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래도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나인 것 같으니 내가 빠져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하자 한 거죠. 남편은 이혼은 못한다고 왜 갑자기 얘기가 그렇게 되냐면서 버텼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날 이후로 제가 당신 말 뜻을 오해한 것 같다면서 그래도 홧김에 이혼 소리하고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결심은 확고해져 갔습니다. 막말로 사업체에 남편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 있었고 집이며 뭐며 전부 다 제 것이었으니 이혼해도 저는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이 정말 커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제가 셈이 나서 말을 좀 얄밉게 한 거 안다며 미안하다대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 잃고 여전히 슬픔 속에 사는 내가 뭐가 부럽다는 건지. 그래서 신우한테 그래, 너도 내가 겪은 거 꼭 겪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부럽다니 너도 꼭 내가 겪은 거 겪으라고 기도해 줄게 그랬네요. 그리고 저 진심으로 신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고통 고스란히 꼭 느껴보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국 7개월의 이혼 소송 끝에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으며 당연히 제 사업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심해부도 쫓겨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원래부터 백조였던 신우의 무직인 아들과 사위까지 전부 다 시부모님이 거두고 계신 상황이죠. 뭐 그러던지 말던지 솔직히 별 관심은 없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니네요. 관심 있어요.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지막이 이혼하고 자유를 즐기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뭣도 모르던 시절에 친정 식구들도 그다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고 그런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 칠대가 없어서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내렸나 싶고 이제 와서 남 탓하면 뭐 하겠냐 싶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한테 그 길은 길이 아니니 가지 마라 해준 사람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서럽고 속상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친정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집안의 먼 친척벌 되시는 어르신의 주선으로였어요.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집안 어른의 체면도 있고 하여 남편을 제대로 밀어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안 사람들은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하니 좋다는데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거기다 차라리 남편 쪽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기가 왜 싫으냐며 자기는 제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들이대고 있었으니 그래서 결국 오케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엔 세뇌라도 된 건지 나를 구박하는 친정 식구들보다 오히려 내 조건 하나 따지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멍청하게 가머니설과 그 가면에 속아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제대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급도 속였고 직장도 속였었죠. 살던 집도 알고 보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당장 방을 구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월세 단칸방, 그것도 반지하였어요. 그래도 저 혼자 서울살이 하는 동안 반지하에선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처음 결혼한 해에 홍수가 나서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러온 배를 붙들고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대요. 그리고 남편은 고작 월세방 구해왔는데 저는 그래도 혼수예단 다 해갔어요. 그런데 그 혼수예단을 해준 게 누구냐면 친정 부모님이 아니라 고모였어요. 그간 저 하고 사는 걸 불쌍하게 생각한 고모가 마침 고모는 또 자식도 없으셨고 그렇다 보니 그거라도 해주마 하고 해주셨는데 그건 지금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나 싶은 게 남편 말이죠. 결혼 전에는 제가 결혼 안 해주면 자기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겠다며 그렇게 사람을 겁을 주고 아주 말 그대로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며 길에서 나자빠지기까지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건지 사람을 홀대를 해도 그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뭐 그런 남편한테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하고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렇게 쉽게 식을 사랑이었나 하고 허탈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까놓고 말해서 그런 걸로 뭐 서름에 눈물 짓고 할 겨를도 없었어요. 첫째 돌 무렵에 제 뱃속에는 이미 둘째가 있었고 남편 월급은 계속해서 제자리였으니 먹고 살고 애 키우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빠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 당신 집은 시골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시던지, 그리고 오셔서 막말로 곱게 차려드리는 밥이나 드시고 잠이나 주무시고 가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응어리가 쌓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걸핏하면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무렵에 제가 왜 해온 게 없냐고 따지고 들었더니 이까짓 걸 해왔다고 들이대냐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거 2배 3배는 받았을 거랍니다. 그렇다고 저희 남편 조건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그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당시 작은 건설사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 재산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15년 차쯤 되던 해 아버님이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때 결국 기어이 합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못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이전부터 어머님이 걸핏하면 저희 집에 드나드셔가지고 졸지에 시동생하고 신우까지 저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이 치사스러워 보여서 말은 안 했지만 10번에 8번은 빈손으로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나마도 어쩌다 뭐 하나 사오면 저는 고사하고 저희 애들 둘, 그 어린애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먹어치우기 바빴고요. 그래도 저 바보멍청이 마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동생들이 어머님 안쓰러워서 사오는 걸 뭘 탐을 내느냐고 오히려 저를 속 좁고 못난 여편네로 몰아가기 일쑤여서 그냥 말을 안 했었죠. 그런데 아예 합가를 하자니 그랬다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애들 천덕꾸러기 신세될 게 뻔해서 합가는 죽어도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그러면 자기가 장남인데 부모를 등지라는 거냐면서 저 때문에 자기가 후레자식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이때 중학교 다니던 딸 둘이서 지 아빠한테 엄마 좀 그만 못살게 굴라면서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최악이라면서 자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고 엄마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라는 인간이 딸들더러 정신 나갔다며 니들이 누구 덕분에 이만큼 누리고 사는지 아느냐고 그딴 소리나 짓거릴 거면 학교 때려치고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그러는데, 불현듯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남편이 순간 남편으로 안 보이고 짐승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미쳤네 어쨌네 하면서 악을 쓰대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이혼하자는 여편네가 어딨냐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버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혼 얘기도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더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있네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님께서 원래도 앓는 소리 죽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셨는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정말 심해지셨거든요. 당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그러고 이틀 만에 발견이 됐다더라. 또 누구누구는 밥 먹다 그게 기도에 걸려서 그대로 저 세상 갔다더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애끓는 효자였다고 속상해 죽으려고 하대요. 아닌 게 아니라 합가 얘기도 나왔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저대로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남편하고 막말로 박터지게 싸워가며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가벼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수술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때 남편이 저더러 자기 수술 받는 거 시댁에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께서 이래저래 힘들어 하시는데 걱정 끼치기 싫다면서. 제 입장에서도 남편 아프다는 소리가 어머님 귀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무슨 일이냐 하며 짐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실 게 뻔할 뻔짜였기에 남편의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알겠다 하고 안 알렸어요. 그리고 뭐 디스크 수술이야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후에 돌아온 명절에
남편이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지 입으로 지 수술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무용담이라고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라니까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남이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그 큰 수술을 받는데 안 알릴 수가 있냐면서 무슨 꿍꿍이었냐? 요새 보험 잔뜩 들어놓고 남편 잘못되기만 바라는 여자들이 있다더니 저도 그런 거 아니냐? 진짜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 알리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맞다고 자기가 알리지 말랬다고 그러는데 신우랑 시동생이 한다는 말이 저희 남편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큰일이랍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라고 저를 감싸주는 것 좀 보라면서 말이에요. 지들끼리 찍고 까불고 앉아있네. 솔직히 온갖 험한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걸 정말 꾹꾹 눌러 참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속을 끓이고 애를 태우며 살아서 그런가? 결국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인가 싶기도 했고 감기 몸살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게 갑상선암의 전조 증상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동네 내과만 다니다가 지인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도 한번 가보란 말에 그 이후의 일은 뭐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솔직히 말하자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록 초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데 아무리 당장 죽는 건 아니라고 해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느라 입원하고 이후로도 한 달 가까이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병원에 와보기는커녕 문자고 전하고 몸은 좀 어떠냐, 괜찮냐 하고 묻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딸들 말로는 그래도 친척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 소식도 전했다던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이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기도 하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만 와도 된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딸들하고 상의 끝에 친한 친구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가서 엄마 한 달 정도 요양 좀 하고 와도 될까 하니까 어느새 20살이 넘은 두 딸이 제발 그러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올라왔더니 황당하게도 어머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앉혀놓고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시며 당신이 알아보니 갑상선암인지 뭔지 그건 암축에도 못 든다던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떠느냐고 게으르니까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해서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온갖 악담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시대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런 말씀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뒤이어 이어진 제 딸들에 대한 타박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게 지혜미뿐이라 그런지 가시나들이 느려 터졌다면서 지 아버지 밥상 하나 못 차려내는 게 무슨 공부는 한다고 거들먹거리냐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정말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님더러 미친 엑스라고 내 집에 다신 오지 말라고 했죠. 당신은 당신 딸을 얼마나 잘 키워놨길래 내 딸들한테 그러느냐고. 가서 어머님 자식들이나 잘 단돌이 하시라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들을 두고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냥 저도 쌍욕을 퍼부으며 그동안 못하고 참았던 말들을 막 내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정신이 나갔냐 어쩌냐 하며 쓰러지는 척을 하대요. 어딜 갔다 온 건진 몰라도 때마침 들어온 남편은 전후 사정은 묻지도 않고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생쇼하는 어머님을 보고는 저한테 돌았냐 악을 썼고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두 딸이 아주 소리소리를 질러가며 남편과 어머님더러 나가라고 마구잡이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쫓겨나듯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나 되었을까? 남편이 슬그머니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저녁을 달라길래 제가 어머님이 밥도 안 주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머님은 물론이고 네 동생들하고도 나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거니까 그 꼴 보고 살 자신 없으면 이혼하자 했더니 알겠다고 하대요. 대신 뭐 자기가 그쪽에다가 뭘 해주던 그건 간섭하지 말라길래 그따위로 조건 걸 거면 필요 없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이러나 저러나 씨가 안 먹히겠구나 싶었는지 깨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일이 벌어졌네요. 이후로 어머님은 물론이고 시댁인간들과 연 끊고 산 세월이 3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딱 한 번 동서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해서 냅다 울고 짜고 하더니 어머님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면서 반은 하소연, 반은 제 원망을 하대요. 제가 윗사람으로서 도리를 안 해주니 자기만 2배, 3배로 힘들다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할 거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시동생을 잡으라니까 시도 안 먹히네 어쩌네 하길래 난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딱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말하길 동서하고 어머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그래서 신우네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궁금하니까 소식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우네 집으로 가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아무 생각도 느낌도 안 들었어요. 안타까움이야 당연히 없었지만 잘됐다 이런 것도 아니었달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장례식에 나는 안 갈 거니 혼자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대요. 자기 어머니가 도대체 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냐면서 저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말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냐면서 저같이 모질고 독한 여자는 처음 본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래 나 모질고 독한 엑스라고 이게 다 니네 엄마 때문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안 하겠다는 결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하자들더니 네가 이제껏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한테 내가 동등한 가족인 적이 있기나 했냐. 내가 바보 천치 마냥 못 모르고 당하고 산 세월을 생각하면 니들 얼굴에 침을 10번을 뱉어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 같은 소리 한다고 나는 니네 엄마가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해도 하나 불쌍하단 생각도 안 드니 그런 줄 알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가방 챙겨서 집을 나가대요. 지가 나가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나. 더 웃긴 건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입니다. 저 같은 여자한테 질려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막말로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지랑 이혼을 못하나 싶은 게. 그리고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사는 동안 저도 지인이 운영하는 어원에서 일하고 공인중개사도 땄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막말로 남편이란 작자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 소리에 쌍수 들고 환영이라고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내러 가자 했더니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대요. 저더러 몇 번이나 진심이냐. 나 농담하는 거 아니다 하는데 그 꼬락서니가 어찌나 추접스럽던지.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요. 뭐 자식들도 다 크고 그렇다 보니 양육권이며 뭐며 사람 곤란하게 하는 문제도 없었고 재산이랄 거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딸들이 지 아빠한테 저 대신 아주 악다구니를 써준 덕분에 아파트는 제가 받았어요. 딸들이 지 아빠한테 자기들 시집갈 때 혼주석에 앉고 싶으면 집은 엄마 주라고 법대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엄마 편에서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취업하고 나면 얼마씩이라도 엄마 생활비 보태주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란 게 이런 건가 싶대요.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저는 지금 이혼한 지 반년이 좀 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연락을 해와요. 대꾸를 안 하니까 꽃사진을 보내질 않나? 하늘 사진을 보내질 않나? 얼마 전엔 옛날 내적 고리짝 시절에 찍은 결혼사진을 찍어 보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다 찢어서 불질러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욕이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네 어쩌네 하는데 반성을 했으면 내 청춘이 돌아오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더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튼 연락 좀 하지 말라고 재수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딸들은 딸들대로 제 편에 서서 지 아빠한테 정신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나 고민하라고 딱 쏘아 붙여줍니다. 그래도 제가 자식 농사는 그럴듯하게 지었다 싶어요. 아무튼 저는 너무 늦게 이혼한 게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지금 이 행복을 하다못해 몇 년은 더 누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누군가 바뀌길 기대할 바엔 내가 먼저 움직이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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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둘이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볼까 했는데 제가 하나를 양보하면 상대도 하나를 양보해주는 게 이치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고 애시당초 가족의 연을 맺었던 제 자신을 탓하는 게 맞을지도요.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대학교를 입학한 이후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좋아한다고 마음을 표현해 왔는데 당시엔 제 마음은 온통 수능에만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고백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한편으론 좀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한결같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결국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젊은 애들이니까 한참 타오를 때니까라며 몇 년이나 가겠나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편은 군대에 가야 했고 전 유학을 계획 중이었으니 저 스스로도 길어야 3, 4년이나 사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희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견고해져 갔고 그렇게 자그만치 10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귄 커플들을 보면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일도 많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주변 사람들도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저 또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줄곧 아버님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을 나중에 남편이 물려받는 조건으로 아버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남편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했었지만 아버님이 남주기 너무 아까운 사업이라 그렇다며 하루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셨다가 또 다른 하루는 윽박지르기도 하셨다가 한마디로 싫다는 남편을 어거지로 끌고 가셨던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 사업에 남편이 같이 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일이 잘 안 풀린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급기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양쪽 집안에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시작한 무렵에는 폐업 이야기가 오갈 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 회사에서 나와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까지 포기해버리면 아버님이 쓰러지실지도 모른다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와 함께 옆에서 지켜보시던 친정부모님은 우유부단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겠냐 하셨습니다. 헤어지란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말이죠.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게 친정부모님은 사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셨고 이 세상에 저희 친정부모님보다 저를 더 생각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제가 남편과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지 뻔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서운하게 느껴져서는 어찌나 친정부모님이 매정하고 독하게만 보이던지요. 뿐만 아니라 목이라도 났던 건지 이런 시기일수록 제가 남편 곁에서 힘이 돼줘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단식투쟁까지 시작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서 1억 8천 주고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습니다. 혼수는 전부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나마 이것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결혼식은 양쪽 집안에서 반반씩 부담해 주셨으니 시댁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아니네요. 다만 친정부모님은 축의금은 저희 살림살이 사는데 보태라고 주셨고 시댁에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이마저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망해하는 남편에게 별말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 앞에서 그때 그러셨잖아요. 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100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어도 어머님 아버님이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타박하실 정도로 못난 며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저와 같을 순 없다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시작은 제가 첫째를 낳으면서였어요. 저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부터 아들이니 딸이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